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FOMC 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나온 내용들이 결코 쉽게 볼 내용도 아니고 그냥 쉽게 지나칠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이게 상당히 강조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파월 의장이 이것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 디스인플레이션과 성장 이쪽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이 롱거런요. 제가 금리가 롱거런 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CME 패드워치 툴 보면서 점도표 한번 미리 그려봤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 뒤에 롱거런 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월 의장이 그 얘기한 것 한번 듣고서 넘어가겠습니다. Many people anyway would say we're probably not going back to that era where there were trillions of dollars of sovereign bonds trading at negative rates, long-term bonds trading at negative rates. And it looked like the neutral rate might even be negative. So there was people were issuing debt at negative rates. It seems that's so far away now. My own sense is that we're not going back to that. But honestly, we're going to find out. But it feels to me and that the neutral rate is probably significantly higher than it was back then. 제로 금리 시대는 다시 안 올 것이고 내추럴 레이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목표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것이 롱거런 상승의 주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배경 요인이 내추럴 레이트 상승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재정 지출하고요.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 이것이 합쳐졌을 때 향후의 성장성이 강조될 수 있다라는 점. 리세션이 계속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배경 요인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모멘텀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리 하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었죠. 어제 프레스 컨퍼런스 지나면서 시장이 상승폭 반납하면서 흘러내린 모습, 그거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내추럴 레이트 상승하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점도표 보면은요. 이게 6월달 거고 제가 CME 패드워치 툴 보면 이렇게 좀 빠져내려갈 거다. 그리고 이 뒤에는 중요하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시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나온 점도표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 옆에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고요. 아래가 연도입니다. 2024, 2025, 2026, 2027 그리고 이쪽이 롱거런입니다. 제가 CME 패드워치 툴로 보여드렸었던 그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약간씩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롱거런도 많이 낮아지질 않았어요. 2025년 전망치보다 한 단계 정도 내려온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롱거런 금리를 놓고 봤을 때 2026년 이후로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올해 말 금리가 4에서 4.25 정도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점도표에서는 4.25에서 4.5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가만히 이 수치 보시면은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찍혀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4.25에서 4.5가 가장 많지만 결코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더 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2025년 말은 시장에 반영이 됐었던 게 2.75에서 3%가 대세였었는데요. 어제 공개된 점도표에서 보면 3에서 3.5가 점이 많이 찍혀있고 3% 이하보다는 3.5 이상이 상당히 많이 찍혀있죠. 그렇다면 이 역시도 가장 많이 찍혀있는 게 3에서 3.5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3.25 정도 보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50bp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점도표 내용을 감안하면은요 조금 더 호키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까지 놓고 봤을 때는요 2.75에서 3% 이쪽이 점이 가장 많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의 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보다 이 내용이 20bp 정도 아래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렇게 점이 많이 찍혀 있지가 않고요. 2027년 이후에 롱거런을 놓고 봤을 땐 2.9로 집계가 되거든요. 여기 점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로 표현한 프로젝션을 보면은 2.9%로 집계되거든요. 이거는 6월 FOMC 회의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10bp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빅컷을 했다. 그래서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은 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2026년 이후로는 금리 인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롱거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단기 금리는 빨리 내려가지만 중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롱거런 중간값이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2023년 이후에는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러한 자료 나오면서 바로 금리는 튀어버렸습니다. 10년물 금리가 회의 이전에 3.63 정도 기록을 했었죠. 금리 인하할 것이다, 빅컷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회의 결과 나오면서 3.7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 10bp 정도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장이 열렸을 때 상승세 계속 유지하다가 안정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도 오늘 좀 타격이 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채 선물 좀 팔았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금리 놓고 봤을 때 3%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하로도 내려갔었는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에 3에서 3.5% 그리고 그것이 바닥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 위에서 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가 혼자 3% 이하로 계속 국채의 시세가 상승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10년물 금리가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아래쪽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 10년물 금리도 바닥을 찾고 턴할 수 있는 턴할 타이밍을 또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올해 말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 푸른색 선이요. 시장에서는 4%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점도표 보면은 한 4.25 정도로 바뀌었죠. 약간 올라간 거죠. 그리고 2025년 말에 내년 말에 이 3% 전후로 움직인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3.6 정도까지 내려왔었던 이 10년물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죠. 내년에요. 그리고 내년에 3%가 저점이고 26년 이후부터 롱거런을 놓고 봤을 때 2.9에서 3% 정도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바닥이다.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서 10년물 금리가 저점을 형성한다.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19년에 나타났었던 이 금리 인하 하다가 잠시 중단했었던 이때 고민을 했었죠. 경기가 좀 괜찮아지니까 올려야 되느냐, 좀 더 내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그때 이 붉은색 선 10년물 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 위로 잠시 올라왔었던 이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또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막 내려버린다면 또 얘기가 틀릴 텐데 그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저점이 10년물이 3% 이하로 내려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국채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이번에 3.6 정도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내려서 3에서 3.5 이 레인지에 들어가면은 국채 추가적으로 좀 이익 실현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어제 점도표를 놓고 보면은 10년물 기준으로 이 3% 레벨 금리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25에서 3.5 레벨만 오더라도 이익 실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분 코멘트 한번 보셨잖아요.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 얘기요. 재정 투입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금리 하단이 높아지는 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그 재료가 호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배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9월에 세금 신고가 14일 지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TJ 장고 쪽 얘기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동성 흐름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드의 단기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중장기 금리 레벨 상승 효과가 겹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모멘텀이 유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펀더멘털적 측면에서 뭉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페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제가 예전부터 봤었던 QT 테이퍼링 카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점은 계속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FOMC 회의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의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는 10월에 쿼터리 리펀딩 쪽도 이제는 서서히 좀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BOJ 쪽 놓칠 수 없죠. 오늘 내일 BOJ 통화정책 회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BOJ 통화정책 회의가 9월보다는 10월 쪽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페드 쪽에서 일단 금리를 단기적으로는 많이 내린 상태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단 레벨을 높였기 때문에 BOJ하고 공조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BOJ 쪽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할 점은 BOJ 홈페이지에 오늘 자료가 하나 올라왔어요. 타무라 나오키라는 BOJ 이사의 스피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가 12일에 나왔었던 자료거든요. 이때 보도된 자료, 로이터 쪽 자료 보면은요, BOJ도 내추럴 레이트를 거론했었습니다. 1%대까지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년에 한 1%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지금 0.25잖아요. 0.75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BOJ 쪽에서 오늘 거론한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때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을 페드 쪽에서 강조를 했는데 BOJ 쪽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단기적으로 빅컷을 하고 롱그런 금리 하단 레벨이 상승했기 때문에 BOJ는 이번 달보다 10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빠르지는 않아도 이 방향전환,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화 흐름이요. 이 주봉 흐름입니다. 지금 이 레벨이 N달러로 140 정도 되는 그 레벨인데, 이 중기적으로 의미가 큰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시세가 끝난 것인지는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OJ가 계속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점차 올라선 다음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속도가 클 수가 없겠죠. 이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움직임 자체가 몇 달이 걸리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N 시세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N이 약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유동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긴축보다는 점진적인 증가세로 전환 중인데 과도하게 많아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의 BOJ 통화정책 회의는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 환율하고도 연동해서 좀 해석을 하고 접근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FOMC 회의 지나고 오늘 내일 BOJ 쪽 통화정책 끝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더 잡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대한 시나리오의 결론 부분으로 드디어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OJ 통화정책 결론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료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